오늘은 29번 중수감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수감캐를 2, 3, 4, 5를 전환시키면 호캐가 되죠. 호캐는 산내이가 됩니다. 산내이는 위에 위턱, 또 아래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이 꼭꼭꼭 씹는 입이 되기도 하고 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산내이 캐는 위턱과 아래턱이 잘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위턱과 아래턱이 안 맞으면 밥을 잘 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산내이는 위턱과 아래턱이 잘 맞으면 밥을 꼭꼭꼭 씹어서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면 되게 힘든다. 씹기가 힘들죠. 근데 주역사전에 산내이는 위쪽 육효와 초효를 합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화가 되죠. 중수감캐의 이 물판인 완전히 물이 엎친 데 덮친격으로 오는 중순감 안에 호캐는 불이 들어있습니다. 주역은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자기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전환시키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회상 안에도 숨겨놓죠.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죽으라는 법은 없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회상 공부를 하실 때 이 속에 있는 숨긴 게 뭔지 주역을 볼 때는 도전캐도 있고 도전캐 아시죠? 막 뒤집어지는 도전캐도 있고 반항캐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은 그건 주역 공부가 되어 버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못 해드리는 거고 지금은 주역 타로를 하니까 주역 타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주역 전체적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쾌상 하나도 제가 몇 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역 공부지 주역 타로 공부는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더 할 이야기들은 많지만 일단 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역 사전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진짜 주역의 맛이 푹 빠집니다. 주역 맛이 어떤지 소금이 염장 절이듯이 쫙 절여가지고 완전 못 헤어날 겁니다. 장담컨대 주역 사전 공부하시면 염장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말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대에는 연산역, 귀장역 전에 한역이 있었습니다. 이 한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역이었는데 한역이 서는 게 다르고 연산이 서는 게 다르고 기장이 서는 게 다릅니다. 어느 달을 기준으로 서느냐에 다른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한역 단절돼 버렸죠. 없어요. 근데 주역 계상안이 복희가 지어놨는 게 변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역은 사라졌는데 설명이 사라진 겁니다. 한역에 대한 설명이 사라졌는데 그게 주문학이 지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거짓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역 회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설명도 다 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역사는 항상 성자편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주역은 역성혁명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한역을 가장 잘 표상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놀고 있는 유판이죠. 유판이 한역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한역은 28수 아니죠? 28숙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라 그러기도 하죠. 별자리 28숙과 그 별자리의 28숙을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정합니다. 동서남북은 자충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게 네 쾌상이 됩니다. 이거 사신이 되죠. 28숙의 중심 네 쾌상이 되고 28숙이 네 쾌상의 첫째는 배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또 쾌상 또 4개가 더 들어가죠. 4개, 4개에서 8개가 되면서 28숙을 나눴습니다. 28숙을 8방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4방향에 7개씩 들어가서 이 4방향 안에서 28숙이 다 분배되어 움직이는 게 유판입니다. 유판은 그 패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판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나라 고대 한역을 공부할 수 있고 한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28숙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28숙은 저기에도 돼 있죠. 풍수. 제가 양택 풍수랑 음택 풍수도 합니다만은 풍수 안에 이 28숙이 계상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뭐 간손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가불병정무기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8숙을 변형시켜서 계상과 자축임진사의 순유 수례로 변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나경입니다. 그 나경이 28숙을 아주 잘 대변해 놓은 부분이죠. 별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쾌상으로 변하고 쾌상에서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식관 12지주로 다시 변하죠. 거기다가 여기에 들어있는 괴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8숙을 만들어 버려요. 자, 근데 28숙은 원래는 뭐다? 별자리다.
근데 그걸 주관하는 게 누구다? 자충용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이게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유판 자체가 뭐가 된다? 주역판이다. 자, 옛날 유판은 지금 주역하고 또 다른 패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쪽을 계속 파고드시다 보면은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는 갑부터 시작해서 개까지 식간의 고대자들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간의 고대자가 있고 서양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공부해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서양 타로가 이 식간과 12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 아마 기절할걸요. 여기 식간과 12지가 서양 타로가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1부터 시작해서 숫자 10을 서는 거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죠. 서양 애들도 1에서 10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이저 카드에서 1에서 10까지 숫자가 되게 중요하고 11부터 21까지는 지지에 관련된 거예요. 1번부터 10번은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관련된 거고 11부터 21까지는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술, 해가 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연결을 못 시키게 교묘하게 해놨는 게 0입니다. 0. 바보를 넣어놓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동양의 식간과 12지가 서양의 메이저 카드의 1부터 21번까지 22장이죠. 그 0 때문에 연결을 못했어요. 0. 무지막지한 힘입니다. 근데 이 0이 또 실마리가 돼요. 나중에 저는 그게 항상 물음표였거든요. 분명히 동양과 서양에 연결됐습니다. 연결 고리가 뭐였을까? 그게 0입니다. 공. 불교에서 공, 그러죠? 절에 가시다 보면은, 팔상정 가시면은 여기, 요렇게 연결돼 있죠. 0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0이죠. 소 찾아가는 팔상도각이 잘 봐보십시오. 그게 선도 수련법입니다. 선도 수련법인데, 불교에서 가져가서 두 개의 그림이 더 들어가서 15도가 됩니다. 15도가. 불교에서는 가져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뒤에 다 지어서 넣은 이야기고, 사실은 15도 자체가 선도 수련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8정도가 있죠. 이거와 같이 선도에도 8개의 괴상에 의한 수행법이 따로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그까지 다 가면 주역 타로는 간 곳이 없어져서 나중에 주역과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역 타로가 서양 타로하고 연결시키는 연결 접점이 식간과 12지다. 그러면 주역은 60갑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서양에는 없느냐? 서양에서도 60진법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게 주역이 60진법입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중수관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대캐는 산내 이캐가 된다. 알턱 위턱이다. 근데 여기는 대캐로 가버리면 뭐가 된다? 화가 된다. 중수가만에 화가 숨어있다. 대캐로 가서 화로 가버리면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러고 있으면 이 네 개 자체가 아래 위턱에 의해서 화로 가면은 이것도 아래턱 위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관캐 안에 숫자가 밑에 9, 5, 임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수관캐는 아주 흉한캐 중에 하나죠. 모든 일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대흉하다. 물 속에 갇힌 것 같다. 사면초가다. 망망대해서 자기 혼자 있는 것 같다. 험난하다. 이 중수감은 항상 말이 생긴다. 아래턱 위턱이 이렇게 있으면 입이죠. 중수감 안에는 입이 들어있으니 어떻게 되겠죠? 말 때문에 말구슬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태상 하나만 들고 앉아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도 하게 되네. 주역 사전을 공부해가지고 공부 좀 되고 난 뒤에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다시 이제 수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해서는 주역 선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주역선회 아시는 분들은 주역선회 보려고 책장 늘어놨다가 덮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주역사전 공부하면 주역선회를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역선회까지 가신다면은 그분은 어마어마하시죠.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분이 자기는 주역 공부만 합니다. 다른 건 안 합니다. 전 주역 다 합니다. 그래가 네 그랬어요. 주역 다 한대요. 나도 젊을 때 저랬지. 그러고 쉬고 혼자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주역 다 한다. 나는 40년 해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40년 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재밌어요. 알면 재밌겠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지. 40년 해도 모르겠으니까 재밌습니다. 사면초가다, 험난하다, 대흉하다, 말성의 운이다. 그게 중수감의 특징이니까. 물구덩이에 빠졌다. 여기 빠져가 있죠. 재앙과 재액이 중첩된다. 엎친 데 덮친다. 사기, 도난, 강도, 말싸움, 구설, 시비 다 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도망가야 돼요. 마음을 딱 비우고 조용히 수행을 해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입이 숨어 있잖아. 말로 인한 재앙이 오니까
입을 닫고 요걸 하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고 지나가지 않으면 중수감에는 그 흉을 다 맞게 됩니다. 아셨죠? 중수감캐에 검정눈 봤을 때 돈 들어오겠습니까? 물속에 다 빠졌는데 없겠죠. 안 나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계속 나갈 운이 많아요. 당분간은 진짜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어라 까불지 말고 궁핍을 면하기 어렵다. 황야의 모래 사막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출을 자제해라. 돈 쓰면 죽는다. 연애는 결혼까지 가겠습니까? 가다가 물속에 다 빠질 판이고 우물에 다 빠지고 퐁당 빠지고 죽을 판이니까 결혼까지 가는 게 거의 물이다. 안 된다. 상대방을 이 캐 떴을 때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백발백중 물에 빠진 것처럼 홀딱 다 뒤집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주 받는 분이 여자분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요. 여자분이 애인이 7명이었어요. 남자분은 충성했는데 가방부터 시작해서 다 사줬는데 알고 보니 애인이 7명이야.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남자를 7명을 거느리면서 다 핏바라먹고 할 거 다 하고 연하 남자애 하나한테 몰빵해가 그 돈 다 들어갔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조심 안 하면 중수감에서는 죽는다. 조심해라. 결혼은 10중 8구는 이것저것 계산하다 정신 없겠죠. 그러면 다 계산돼서 이기적이지. 이기적인 결혼이 되니까 두 사람 사이가 신뢰와 사랑이 아니고 계산된 결혼이니 잘 가면 이상하지. 그래서 결혼도 아니다. 소망은 역경과 재난 속에서 정신 차리고 사리 판단하면 이게 호전되지만 자기가 생각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가다 보면은 간 데가 아마 감옥일 거예요. 중수관계는 감옥에 갇힌 것도 형성이 되니까 잘못 걸리면 감옥 간다. 중수관계 밑에 보시면 9, 5가 있습니다. 임진이죠. 중수관도 너무 힘든데 임진도 60가부자 중에 굉장히 센 글자입니다. 유유상종하죠. 기운이라는 게 이렇게 유유상종합니다. 외우셔야 되죠. 상징을 보면 우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당면한 현실적 상태가 장애가 어려움이고 빠졌으니 곤란하고 죽을 맛이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중첩돼서 계속 나타난다. 우물 밖에 있는 젊은이는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니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현재 상태를 타개해 나감을 암시한다. 빠진 놈을 살려줄까 말할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현재 상태를 생각해서 타개가 되지 잘못하면 힘도 없는 게 잡아당기다 물에 빠져 같이 죽을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호랑이 두상을 쓰고 있어요. 사람이 힘과 자제를 가지고 넘어선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의 성취도 있고 발전도 된다. 그런 걸 표상합니다. 얘가 겁날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람 어디 있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거 왜 저러나 이러고 그죠. 옆에 소가 한 마리 우두커니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랑이 옆에 지금 호랑이도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소 옆에 쥐도 있죠. 소하고 쥐는 소띠와 쥐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올 수 있다. 또 소시간과 지시간에 자기가 어떤 하는 일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시간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자기 사주 보고 주역 계산 그날 뽑은 거 가지고 찾아가지고 어디 얼마 거리까지 가서 로또 사가 당첨된 사람 봤습니다. 2등, 3등도 받고 1등은 아직 못 봤어요. 저한테 밥 산다 근데 아직 밥을 안 샀습니다. 그분 나중에 밥 꼭 사세요. 우물은 험난함을 암시하고 구속, 경찰서, 법원, 감금을 암시하죠. 갇힌 거는 다 그런 거죠. 아니면 납치당했거나 감금당할 수도 있고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납치, 유괴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은 눈질환 조심해야 되고요. 간질환, 신경쇠약도 올 수 있고 또 급체도 올 수 있습니다. 생리불순, 알코올 중독 이게 중소감이 힘든 거니까 물 먹다가 가는 거니까 알코올 중독 걸리겠지. 약물 중독도 갈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약 중독, 각종 중독 중수감이니까 그 다음에 성병도 조심해야 됩니다. 급성질환, 만성질환도 조심해야 되고 독감, 감염병도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보셨죠?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야 체질에 맞는 겁니다. 자기 체질 검사해가지고 자기 체질에 맞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면역 질환에서 벗어납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사상의학하고 팔체질 책도 썼고 뇌체질까지 다 썼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체질 잘 검사해 준 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필요 없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직업은 어업, 수산업, 광산업, 지하탐사, 동굴탐사, 또 해저탐사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하 해저도 되죠. 지하수 개발, 생수 개발, 지진 개척, 지리 측량, 송전탑, 타크레인 이거는 위에서 갇히는 거니까 중수감이 갇히다니까 갇힌다는 의미를 가져서 송전탑, 타크레인도 됩니다. 중수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잘 만들려면 구독과 좋아요 필요한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